오늘 이제 저희가 또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흘 연속 저희가 김용남 전 의원 소식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 김용남 전 의원의 출마 행선지로 경기 평택을 출마가 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뭐 조국을 담당했던 마크맨으로서 김용남도 있고 보수 출신이어서 보수표를 받아올 수 있는 김용남의 모습도 있고 매불쇼 아저씨 김용남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적으로 그런 표들을 다 모아올 수 있는 이 다자구도에서 모아올 수 있는 김용남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랑 어떻게 보면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갈까 설왕설래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너무 센 사람 보내주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세면 좀 안 될 것 같은다는 걱정을 사실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잘 조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요즘에 막 한동안 뭐 이쪽 편이니 저쪽 편이니 싸우는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좀 정청래 대표 너무 잘해요 요즘에. 그 공천하는 것들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조합이 안 나오면 새로운 누군가를 투입해서 그림을 만드는 작업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사실 김용남 전 의원을 여기에 지금 이번에 재보궐에 집어넣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근데 김용남 의원을 넣고 나서 그림을 맞춰보니까 뭔가 그럴듯해. 평택에 사실 보내기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근데 평택에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후보를 무시하고 막 굉장히 강한 사람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것도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또 안 넣으면은 왠지 민주당이 그냥 양보해 주는 것 같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김용남 의원 입장에서는 나름 보수 진영에 있다가 민주당 쪽으로 지금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평택 지역에 평택을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농복합이에요. 거기가.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옛날에 구 평택에 그 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껴있기도 하고요. 또 신도시도 같이 껴있어요. 이게 비율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결코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김용남 의원은 양쪽 색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김용남 의원은 민주당 사람 같지는 않아 아직. 왜냐하면 계속 같이 해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윤을 통해 가지고 결국 민주당에 더 훨씬 가까워지거나 또 아니면 민주당의 중도 확장을 하고 보수 확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김용남 의원하고 마주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김용남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를 기여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가서 본인 스스로가 한번 몸을 던져서 조국 대표랑 한번 붙어서 진짜 승부를 본 다음에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 굉장히 갑자기 체급이 확 커지는 거거든요. 대선 후보를 이긴 아니 용남이요. 붙는 것만으로도 체급이 그렇죠. 커지는 네. 거죠 당연히. 근데 네. 만약에 져요. 저도 다른 사람 지는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서 진다 하더라도 김용남 의원한테는 저는 그렇게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공정.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차피 조국 대표가 평택을 국회의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해도 되지 않나요? 그거 2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지금 평택을 지역구의 성격을 도농복합 지역이라고 규정을 해주셨는데 도시의 농부님이 평택을은 김용남 의원이 꼭 나갔으면 합니다. 김용남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 오윤혜 씨가 보기에 평택을에서 김용남 전 의원과 조국 대표가 맞붙는다. 좀 어떤 그림 상상이 좀 되십니까? 전 반대예요. 반대. 아 그래요? 예. 누구보다 저는 김용남 의원이 강한 후보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김용남 후보도 그렇고 조국 대표님도 그렇고 저는 당선됐으면 좋겠거든요. 아, 두 분 누가? 다. 네, 어떻게 두 사람이 당선이? 그러니까 여길 나가면 둘 중에 한 다른 데 명은 나오라는 얘기죠, 오윤혜 씨는. 네. 그래서 김용남 의원이 이 여기 말고 뭐 안산이나 하남이나 요런 데 나가서 출마하셔가지고 당선됐으면 좋겠고 뭔가 조국 대표랑 이렇게 붙으면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뭐 이렇게 단일화 이런 거 하자는 이상은 네. 되게 세게 부딪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경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또 아까워요. 그런 식으로 좀 조국 대표한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왜 이거를 양보를 했냐라는 비판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너무 세게 가면은 그래 우리 그러면 이제 그래. 갖다 그래, 보는 거지 어. 싸워보자는 거지. 힘들면 그렇지. 그렇지 않은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색이 지나진 않으면서도 사실 민주당의 공적을 세울 기회가 필요한 김용남 의원을 선택한 것 같다는 게 이제 평론가님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당에서 그냥 가요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의사도 확인해야 그렇지. 되고. 네. 김용남 의원이
그걸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내가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과연 질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 김용남 의원이 의원이. 예를 들면 예. 경선을 따로 치른다거나 했을 때 예를 들면 예, 뭐 단일화가 네. 되건 안 되건 음. 저는 민주당의 당적을 달고 나온다고 하면 왜냐하면 저쪽도 지난번에 35, 40 정도 나오는 데서 황교안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5에서 10%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아하.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질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여론사를 돌렸대요. 아, 돌렸어요? 올 네. 얘기 들었는데 네. 유이동 전 의원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야, 이런- 지표가 잘 네, 나온다. 네, 그런 내부 판단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상 선거전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 잘 몰라요. 5파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진보당 김재현 대표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재현 대표도 여론사 평택 시민신문이 한 거 보면요 10%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10% 있죠.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후보가 한 10몇 프로 먹는다고 쳐요.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있잖아요. 민주당도 있잖아요. 국민의힘도 있잖아요. 그럼 서로 한 20몇 프로씩 이렇게 10% 20%씩 막 갖다 보면은 이거 누가 한꺼번에 확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땐 되게 흥미로운 선거가 될 수 근데 있어요. 그런 선거판이. 다자구도에서는 통상적으로 인물로 가는 겁니까? 정당으로 가는 겁니까? 보시기에는 그거 어떻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어려우니까 물어보지. 내가 그냥 그치, 답변해, 그치. 그냥. 그것도 예. 맞는 말이긴 해요. 어려우니까 불러보시고 물어보는 예, 거지.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네. 아니 근데 거기에 민주당 당원들도 고민에 빠질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 당원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다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지금. 너무 거기에 인재 몰빵해가지고 그렇게 필요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우리가 그리고 한교안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너무나 무시해서 그렇지 법무부 장관도 했죠. 그렇죠. 국무총리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력 2개 쓰면 빵빵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네. 권한대행도 했어요. 권한대행까지 하고 네. 시계도 만들었던 맞아요. 분을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국민의힘이 황교안 후보가 윤 어게인을 얻고 간다고 하는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이동 전 의원이 친한계 가깝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대척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래 지지했던 분들이 거기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당도 다 지지자들이 지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가 압도적으로 주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인물 구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누구 하나 35% 받으면 당선되는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35%만 되더라도. 야. 그렇죠. 네. 30%만 얻어도 될 수 네. 있는 구도가 될 수. 지금 군님 지연님이 오윤혜님 너무 아름다워요. 아. 요즘 미모가 전성기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들어가고 청남돔 헤어샵을 다니시냐 이렇게 좀 여쭤보면 혹시 마흔자로 아닙니다. 자꾸 위고비했냐고 나한테. 어? 아니, 성형했냐고. 아니 김용태랑 같은 샵이 아니에요. 일단. 김용태가 누군데? 아니 그 경기 북부의 KO 아. 우리 헤어샵에 정치 자금을 지출해가지고 일부 아. 이렇게 논란이 됐던 그분 네. 좋은데 갔을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댓글도 굉장히 활발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댓글 여론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조국 대 김용남, 김용남 대 조국의 매치업이 성사된다고 한다면은 흥행 하나는 제대로 될 것 같다. 근데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모든 방송사, 신문사 기자들이 거기 평택에 음. 그 근거지를 마련하고 매일매일 취재를 하겠죠. 근데 이게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판이 더 커진 거예요. 그렇죠. 판이 더 커지지. 네. 왜냐하면은 부산 북구갑에서 조국 대표가 빠지면서 거기를 갔어야 가면 되는데. 참 그림이 잘 나올 것 그러니까. 같았는데 아, 그러니까 그렇죠. 아쉬워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갑자기 평택이 훨씬 더 판이 커져버린 거예요. 음. 그리고 괜히 관심 지역이 될 수도 그러면은 있다고 보여요. 그 관심을 매우 고파하시고 페이스북에 영상만 올리시는 그분이 굉장히 아쉬워하겠네요. 나한테 가버리네. 이렇게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할 수 여기까지 있는 와야 거죠. 되는데 네. 왜 아무도 맨날 중학생들만 악수해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중학생들 투표권 없어요. 참고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네. 결국은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평택을 해 나갈 거냐 말 것이냐는 지도부의 생각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김용남 전 의원의 수락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택을 출마를 당이 권유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거리낄 게 없다는 생각이라는데 오. 그런 심산 밑에 있는 근거는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거기 민주당이 공적을 쌓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 색깔을 입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저는 자신감도 있다고 봐요.
우리 매불쇼 아저씨 용남이 형 아닙니까? 아 매불쇼에서 많이 나온. 네, 조국 대표보다 내가 인지도가 밀릴 게 뭐야라는 생각도 없지 않을 거다. 믿져야 본전. 네, 그리고 저도 그 금융 전문가로서의 전문가적 모습, 검사로서 전문가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그 조국을 어떻게 하면 마크맨으로 당시에 마크맨으로 해서 조국 저격수의 이미지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질 거라는 생각이 저는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어색하긴 해요. 왜냐면 김용남 의원하고 맞은편에서 엄청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패널로. 아, 갑자기 우리 편으로 와 있네. 지금. 네. 아 그것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지도나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진영을 바꿨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민주당이 품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품이 넓어지면서 민주당이나 진보 개혁 세력이 합류를 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큰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 그리고 지도라도 손해보는 게임이 아닌 판이라고 네. 하면 저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런 그 김성환 평론가의 지적 같은 부분들을 조국 혁신단도 알고 있고 만약에 김용남이라는 사람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자당 후보인 조국 대표한테 불리할 것도 알기 때문에 벌써 선수를 치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국 혁신단의 가장 큰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성문부터 쓰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과거에 조국 사태 당시에 제기했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내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럼 계속 조국혁신당에서 후보 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고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게 민주당 아니냐. 민주당의 귀책이 사유가 있는데 민주당은 왜 여기다 자꾸 후보 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후보가 나오는데 더군다나 김용남 의원은 양쪽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고 최근에는 어찌 보면은 조금 더 민주당 일반적인 의원들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대중적으로는 그렇죠, 외부에서도 당연히. 얘기하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겠죠. 근데 그래도 저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조국 대표한테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 말하면. 지역 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뭐 제가 네. 지금 사감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조국 대 김용남이 되겠네요. 아니 그런 구도가 지금 설정되지 않습니까? 아, 저는 네, 뭐 아니 이렇게 해놓고 싸움 붙여놓고 난 다음에 맨날 싸움 붙여야 방송이 잘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반성문을 쓰고 오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저는 조국 대표 유리할 게 없다. 아 오히려 오히려 네. 이렇게 나오면 왜냐면 전부 무죄가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사모님도 전부 무죄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촌 동생분도 전부 무죄가 아닌 거 있고. 오히려 이 문제 상기시키는 예, 게 이 문제를 그걸 상기시키는 거고 물론 지금 막 특위나 이런 데에서 검찰들이 엄청난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그거로 이슈를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 명백하게 유죄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 지나치게 거기에 검찰력이 많이 투입됐고 그건 사실입니다. 언론이 사람을 네. 사냥하듯이 구운 것도 정말 잘못된 그렇죠. 일이죠. 그렇지만 판결문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조국 대표가 얼마 전에 SNS 글 올리면서 평택군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네. 굉장히 뼈아픈 실수거든요. 음. 근데 제가 아주 가까운 분이 지난주가 아니죠. 며칠 전에 평택을 갔대요. 평택을 가서 카페를 들렀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아마 주부도 있고 네. 막 와서 모여서 막 이렇게 조국 대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조국 대표가 마침 또 그 전에 왔다 가기도 아, 했었고 왔다 가고 거기에 네. 굉장히 큰 대형 카페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하고 다 사진 찍겠다고 막 가가지고 막 악수하고 뭐 막 하더니 조국 대표 가고 나니까 평택군 막 우리 보고 평택군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다고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전해주더라고. 제가 여러 방송에서 그 이러한 유형의 정치인들에게 인지도는 있는데 지지도 없는 몇 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고 인지도와 있는데 지지도 부산에 네. 있는 분이랑 지금 평택에 있는 분을 주고 제가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은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유명인이니까 와 해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투표장 가서 그분을 찍을 거에 대해 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많거든요. 실제로는 그 두 분의 네. 특징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 거의 전부가 알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는 높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뭐 했어라고 물어보면 그러게 누구랑 싸웠던 것 같긴 한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분을 지지하는 이유가 되긴 쉽지 않다.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과연 선거의 결과 성적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나올지는 되게 의문이고 그리고 저는 조국 혁신당에 좀
정말 고언을 드리자면 네거티브해서 본인들이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거티브 굉장히 해서는 안 중요한데. 된다. 네. 네거티브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그 후보를 상대로 네거티브를 하는 순간 평택으로 출동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CBS에 계신 기자분이나 그분 아니면-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면 뭐 강미정 전 대변인님부터 시작해갖고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어. 그 본인이 평택군이 아니죠. 평택시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와 내가 그리고 나를 국회로 보내주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어필을 하셔야지 네거티브를 했다가 오히려 본인들한테 더 불리할 거라고 자, 근데 생각합니다. 중요한 근데 포인트는 이거는 네. 제가 꼭 얘기를 음. 같이 조언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사태 소환하는 건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평택 사람들이 조국 대표를 평택에 와서 왜 출마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평택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 기간이 한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평택에 왜 출마했는지, 조국은 진짜 평택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아하. 이유가 뭔지를 평택 시민들한테, 평택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작은 실수가, 평택도 잘 모르면서 평택을 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출마한데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하게 나오면,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하면 안 된다. 그 어쨌든 뭐 실수에서부터 비롯된 일이긴 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꼭 얘기해 근데 드리고 여기서 싶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김용남 전 의원은 평택을에 당이 보내주시면 가겠다는 입장인데 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에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에서는 일부에서는 김용남 전 의원이 평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우리 정구승 변호사는 예측하십니까? 용남이 형 화이팅! 끝까지 이겨서 아, 네. 받쳐내라. 네. 저는 이 구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남 의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색깔을 입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 자기의 만약에 본인이 이긴다면 자기의 저격수로 넘어서 이긴 거잖아요. 또 하나의 서사가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그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추론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청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당대당으로 통합을 하려다가 밀어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와 지나치게 경쟁적인 구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모습이라든가 지방선거가 끝났을 때 대처에 있어가지고는 약간 꺼려지는 측면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영 기자는 다 알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참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될지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이 동지로서 조국 대표하고 함께 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동지가 만약에 나와가지고 같이 맞짱을 뜨겠다고 하면 진짜 괴로운 거거든요. 진짜 불편한 일인 거예요. 그럼 그거는 진짜 적보다도 더한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입장으로는 피하고 싶은 구도거든요. 근데 김용남 의원은 같은 한솥밥 먹는 동지였던 사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굳이 회피하지 않고서도 서로 간에 한번 경쟁해가지고 승부를 봐도 큰 부담이, 물론 조국 대표는 당연히 부담스럽겠지만 네. 큰 부담이 안 되는 구도라고 하면 저는 이 이상의 조합을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방송의 지금 최대 주주이신 그래요? 구 아이디 부산 밍아이님 K74님이 저는 오로지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민주당이 압승하길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님 꼭 승리하시리라 봅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너무나 대해서 막 감사드리고요. 뭐라고 네. 하시는 분은 없어요? 댓글에 말이 우리 뭐라고 하실 김용남- 것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보는 게 제가 뉴스 공장 나가서 얼마나 혼나는지 못 봤죠. 그 정도 혼나고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구경 기자님이 뉴스 네. 공장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나를 묻혀요. 제 정구승 여기 욕을 안 해. 정구승은 고쳤을 수 있대. 정구성까지는 고쳤을 수 있다. 하지만 구경은 안 됐다. 그거 제가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뉴스 공장 제작진님들이 저를 네. 믿어서 이렇게 출연을 시켜주시니까 황송할 따름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구경 기자는 그런 반열에 속하지만 저는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예 물쇼 나가시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고 네. 오늘 한국갤럽에서 재밌는 여론조사를 하나 했는데 조국 대표의 경기 평택을 출마와 관련해가지고 당 응답자들에게 호와 불호를 묻는 조사를 했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응답자의 28%가 좋게 본다. 38%가 좋지 않게 본다. 34%가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이라고 답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야, 진짜 오늘 어려운 질문 자꾸 하신다. 모름 응답 거절이 34%나 됐다는 많죠. 얘기는요. 네.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아까 제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고민에 빠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딱 고민에 빠지는 사람이 요만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누가 자기 편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다라는 거 보여주는 결과고요. 아마 정치인들 호불호를 조사를 한번 해봐요. 이 호감도 조사하면요, 호감도 조사 잘 나오는 정치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예. 정치는 욕 먹어도 관심만 끌 수 있으면은 그러면 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조사 결과에 너무 이렇게 목맬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조사 범위가 만약에 평택만 조사했다고 하면은 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지역으로 좁히지 텐데. 않고 전국적으로 조사했기 네. 때문에 또 경기, 인천 뭐 이런 식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조국 대표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응답자들이 밝힌 성향별로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은 본인을 매우 진보적이라고 밝히신 분의 46%는 좋게 본다. 약간 진보적이라고 밝히신 분들의 43%가 좋게 본다. 다시 말해서 불호 입장보다는 호의 입장이 진보 진영에서는 확고한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좋은 지표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본인을 중도 성향으로 규정한 사람들 중에는 응답자 가운데 30%가 좋게 본다, 좋지 않게 본다가 35%로 불호가 좀 더 많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에서는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확장성엔 한계가 있다 정도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고 지지도가 높지 않은 그런 유형의 정치인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호감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 확장성엔 한계가 있다. 이 인지도를 어떻게 지지도로 바꿀 것인지, 특히 네. 평택 6번자들에게 그걸 어필할 수 있는지를 이 40일간 조국 혁신당이 크게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인혜 씨에게는 뭐 이제 그 선거 결과라든가 그 매치업의 양태를 여쭤보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간에 조국 대표와도 이제 방송을 좀 해보셨고 김용남 전 의원과도 해보셨는데 두 분의 장점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은 두 분이 각각 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장점이요? 네. 단점만 생각나요? 단점만 생각나면 단점만 말씀하십시오 지금. 장점은 조국 대표님은 굉장히 되게 인간적이고 너무 착하고, 단점은 이제 정무 감각이나 정치력이 많이 아쉬워가지고. 아 그래? 그러니까 약간 너무 좋은 사람인데 요 부분이 너무 아쉬우니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못하는 이런 되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네네. 그리고 김용남 후보님 같은 네. 경우에는 오 재밌어질 것 같은데. 네. 저는 굉장히 유쾌하고 네. 되게 과거의 모습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느꼈을 네. 때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유쾌하다? 유쾌한데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와 달리 나쁘다. 속을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악하다. 그러니까 아니 완벽하게 이제 그분의 이제 과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느낌이죠. 아직 네. 검사 느낌이 아. 있다. 근데 김용남 근데 의원은 미담이 많더라고요 또 김용남 네. 의원이. 네.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후로 지금 제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용남 네. 의원이 이렇게 밝은 모습 보인 거는 예전에 이렇게 밝은 얼굴 아니었거든요. 항상 투사의 느낌이었죠. 예. 예, 예전에 보수 진영에 있을 때는 검사 출신 이런 느낌이 물씬물씬하고 오.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합류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밝아지고 아하. 사람이 되게 보기 좋아 보여요. 저는. 어떻게 저 같은 법조 까마득한 후배가 용남이 형이라고 부르기 되지 않습니까? 까마득한 후배가. 아무튼 간에 그런 모습 좀 기억나는 거고. 네. 그 지금 엠포씨님이 오늘 방송 재밌네요 해주셨고, 치약 비타님이 비타님 맞죠? 패널 조합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셨고, 태평천하님은 오늘 방송이 지금 커뮤니티에 소문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오, 주셨는데, 진짜. 아마도 오인혜 씨의 평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은 선하고 김용남은 악하다.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이거. 하지만 조국은 전무 감각이었고 김용남은 유쾌하기만 하다. 기가 막히네 보니까. 오늘 방송 끊어. 오인혜 씨는 두 분 다 너무나 좋은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민주파출부는 그걸 쇼츠 만들지 않아요. 아 거기 뭐야? 야, 만들어. 오늘 10개는 만들었거든요. 10개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 나오겠네요. 거고. 네.